육소봉전기, 고룡원저, 제43장. 43. 신비한 빙하의 소용돌이. 등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박장 문 앞에 걸려있는 은색 갈고리는 계속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육소봉은 성큼성큼 도박장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운이 따를 것만 같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도박을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운을 도박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이신동은 멀리서부터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즉시 달아나 버렸다. 어쩌면 어젯밤에 밤새도록 설사를 했을지도 모른다. 육소봉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자빈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밀실 밖에서 걸음을 멈추어 섰다. 그러자 즉시 2명의 사나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중에 한 명이 문에 걸려있는 팻말을 가리키며 험상궂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너는 글도 모르느냐? 육소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은 약간 알긴 하지만 나는 자빈이 아니라 이 방에 있는 사람을 찾아온 손님이란 말이야. 상대방은 멍해졌다. 그 순간 육소봉의 앞에 있는 사나이들은 손을 뻗어내려고 했지만 갑자기 옆구리에 따끔한 통증을 느끼며 온몸의 기운이 솜처럼 풀려 손가락조차 들 힘이 없었다. 진정정은 과연 방 안에 있었다. 이신동도 그 옆에 있었다. 그들은 육소봉을 보자 하나같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육소봉도 빙긋이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시오. 진정정은 싱긋이 웃었다. 보시다시피 안녕하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나에게 아무런 소식도 주지 않는 것이오? 진정정은 헛기침을 2번 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밤에 가나으리를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할 생각이었어요. 나는 밥보다도 술을 더 원하오. 진정정은 또다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물론 술도 대접하죠. 하지만 언니가 와야지만 정식으로 대접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당신의 언니에게 내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만약 그녀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우선 그녀 동생의 귀와 코를 잘라버리겠소. 이신동의 안색이 변했다. 진정정은 계속해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애석하게도 지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데 어떻게 우리더러 그녀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육소봉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설령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네들이 모른다고 해도 나는 짐작가는 데가 있소. 진정정은 약간 의외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곳엔 본래 커다란 항아리가 2개 있었소. 지금 바깥에는 하나밖에 없던데 또 하나는 어디에 있소? 진정정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육소봉의 말이 이어졌다. 그 항아리가 있는 곳에 이하가 있을 것이요. 진정정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육소봉이 즉시 그녀의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요. 진정정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육소봉의 말은 계속됐다. 정로대는 미치광이가 아니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틀림없이 그 나름대로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이요. 그에게 무슨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육소봉은 대답했다. 그는 이하와 본래 남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쳐왔기 때문에 유사시엔 그 항아리 속에 몸을 숨기려고 했소. 육소봉은 계속해서 말했다. 평상시엔 물론 숨을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만약 항아리를 빙하 밑에 숨긴다면 좋은 은신처가 될 것이요. 어느 누구도 빙하 안에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 진정정은 웃고 싶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이신동이 갑자기 물었다. 그럼 그 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어?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로 바닥에 깔려있는 목판을 몇 번 밟으며 대답했다. 바로 이곳이지. 진정정은 이신동을 쳐다보고 이신동은 진정정을 쳐다보았다. 2장 높이가 되는 항아리는 뜻밖에도 2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아래 칸은 편히 잠잘 수 있는 침상으로 사용됐고 작은 사다리가 윗칸으로 연결돼 있었다.
거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심지어 탁자와 의자까지 갖추어 놓았다. 주위에는 온통 두꺼운 담요가 드리워져 있고 또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황동 화로도 있었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곳에서 며칠 지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속으로 상상을 해보았다. 그렇게 예쁘다고 할 수 없는 중년 부인이 맞은편에 앉아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각이 진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입술은 두터웠다. 자세히 뜯어보면 한 군데도 예쁜 데가 없었다. 그런데도 첫인상이 괜찮았던 것은 아마 그녀의 눈동자 때문일 것이다. 한 겹의 엷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눈동자가 이러한 얼굴에 박혀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바로 이하예요. 그녀는 육소봉을 주시하며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물론 가락산이겠지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하가 말을 계속했다. 남들이 모두 당신을 늙은 여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아나요? 육소봉은 부인하지 않았다. 나는 원래가 늙은 여우요. 이하는 눈꼬리를 살짝 치켜 올렸다. 겉보기에는 별로 늙은 것 같지 않은데. 육소봉은 태연하게 그녀의 말을 받았다.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요. 이하는 물었다. 어떤 방법이죠? 육소봉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다. 여자이요. 이하의 눈동자에 웃음이 감도는 것 같았다. 아주 좋은 방법 같군요. 육소봉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도 보기에는 별로 늙지 않은 것 같은데. 이하는 그 말이 의외인 듯 했다. 아, 그래요? 육소봉은 물었다. 당신은 무슨 방법으로 젊음을 유지하오? 이하의 표정이 즉시 차갑게 변했다. 나도 남자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나요? 육소봉은 담담하게 말했다. 단지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사용하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오. 이하는 다시 그를 뚫어지게 주시하며 눈동자에 이상한 빛을 띄우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분부를 내렸다. 어서 술상을 준비해라. 육소봉은 그녀의 말을 받았다. 나는 술을 마시러 온 것이 아니오. 하지만 당신은 꼭 마셔야 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오? 내가 마시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지요. 당신이 원하는 물건이 바로 내 손 안에 있으니까요. 육소봉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 그의 코끝에 훈훈한 향기가 풍겨왔다. 이미 여러 번 먹었던 신선로의 향기였다. 그는 기절할 것만 같았다.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신선로, 마침맞게 데워진 주겹청. 이하가 입을 열기 전에 육소봉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술은 당연히 당신이 외지에서 가져온 것이며 그동안 마시지 않고 아껴둔 것이겠죠. 이하가 틀림없이 자신의 질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믿었는데 뜻밖에도 이하는 고개를 내둘렀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은 행여술 속에 독이 있을까봐 조심하는 것뿐이에요.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나더러 마셔보라는 것이오? 이하가 아무 말이 없자 육소봉은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워버렸다. 육소봉은 일종의 특이한 본능을 타고났다. 감각이 대다수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예민했다. 술 속에 만약 독이 있다면 입술에 닿는 순간 그는 직감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마 수백 번 독살당했을 것이다. 이하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갑자기 물었다. 듣자니 당신의 여자는 아주 미인이라는데 이름이 뭐죠? 초초라하오. 이하가 냉랭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 밖에서 왜 엉뚱한 짓을 하죠? 심지어 남의 마누라까지 차지하려고 하질 않나? 육소봉은 웃었다. 냉홍아와 단가경은 이제 남의 마누라라고 할 수 없지요. 나는 여인을 사랑할 따름이요. 이하가 갑자기 웃었다. 나도 이제 남의 마누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도 여자고요. 육소봉은 담담히 말했다. 내 눈에는 당신이 단지 나와 거래하는 장사꾼으로 보일 뿐이요. 이제 우리의 장사는 이미 끝났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소.
난 돈을 지불했고 당신은 물건을 건네주지 않았소. 안심하세요. 내일 아침 일찍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보내주겠어요. 왜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오? 이하도 술을 한 잔 따라 천천히 마셨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그 이상한 표정이 나타났다. 우린 모두 어른이에요. 어린애처럼 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육소봉은 그녀의 말을 받았다. 나 역시 어린애처럼 굴고 싶지 않소. 이하는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곳의 남자들은 모두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 같아요. 몇 달이 지나도 목욕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요. 하지만 당신은. 육소봉은 그녀의 말을 받았다. 내가 어쨌다는 거요?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을 뿐만 아니라 몸도 아직 튼튼하고 기풍이 있어요. 눈동자에 서려 있는 그녀의 안개는 더욱 짙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호흡도 갑자기 거칠어졌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소. 이하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여자예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난 이미 몇 달 동안 남자가 없었어요. 난 지금 호흡 소리가 더욱 거칠어지더니 그녀는 갑자기 육소봉의 손을 뜨겁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힘은 엄청난 것이라서 손톱이 육소봉의 살 속으로 파고들 것만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계속 숨을 몰아쉬었고 눈동자의 안개는 차츰 확산되어 갔다. 육소봉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흥분 상태에 놓여있는 여자의 얼굴에서만 나타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단지 자신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왜 그녀가 정로대와 함께 야반도주를 했으며 무엇 때문에 남호자에게 시집을 갔는지 육소봉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성욕이 지극히 왕성한 생녀였다. 게다가 그녀는 지금 성욕이 가장 왕성할 나이였다. 썩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여인은 그 나름대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다. 특히 그 두툼한 입술은 남자로 하여금 모종의 원시적인 본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육소봉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자신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다. 그는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이하는 이미 그의 몸 위에 쓰러져 문어처럼 그의 몸 위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육소봉은 이렇게 강렬히 욕망을 발산하는 여인을 아직껏 보지 못했다. 육소봉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손을 육소봉의 아랫도리에 집어넣더니 힘껏 그의 물건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펑 하는 소리가 나며 위쪽 목판이 제쳐지면서 한 사람이 싸늘하게 외쳤다. 난 들어갈 거야, 들어가야 해. 누구라도 날 막으면 죽여버리겠다. 육소봉은 깜짝 놀랐다. 이하도 벌떡 일어나 앉았으나 거친 호흡소리는 여전했다. 위에서 한 여인이 뛰어내렸다. 둥그스름한 얼굴엔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늘 웃음이 담겨져 있던 눈동자에는 질투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이 순간만은 육소봉조차도 그녀가 바로 태백유풍이라는 간판 아래 서서 남자를 유혹하던 그 단가경이라고는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이하는 펄쩍 뛰며 성난 음성으로 외쳤다. 내가 여길 무엇하러 왔느냐?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단가경은 사납게 그녀를 바라보며 싸늘히 말했다. 내가 이곳에 오면 안 되나요? 나더러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놓고 당신은 이곳에서 남자와 놀아나도 된단 말인가요? 이하는 더욱 분노했다. 넌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하든 너는 상관할 자격이 없어. 단가경도 펄쩍 뛰었다. 왜 상관없다는 거죠? 당신은 내 것이에요. 어느 남자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하는 손을 들어 단가경의 뺨을 후려쳤다. 단가경의 얼굴에 손자국이 났지만 갑자기 덮쳐와 좀 전에 이하가 육소봉을 감싸한 듯이 이하를 꼭 껴안아 버렸다.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때려 죽인다 해도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하의 주먹이 그녀의 몸에 빗발치듯 떨어졌지만 그녀는 팔을 풀지 않았다. 나도 어떤 남자 못지않게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한데 무엇 때문에? 육소봉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다. 이러한 일은 그로 하여금 비애와 구역질을 느끼게 할 뿐이었다. 그는 살그머니 빠져나왔다. 그리고 단가경이 무엇 때문에 남자를 증오하고 남자를 박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수작을 부렸으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밤이 갑자기 찾아왔다. 육소봉은 언제 날이 어두워졌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천장주루로 돌아가지 않고 길가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가 커다란 술단지를 껴안고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은 비애와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보다 기분이 더 우울했다. 인생의 어느 구석에는 어둡고 추악한 면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그러한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마시던 술단지를 끼고 주막에서 나와 강변에 있는 작은 모곡 안으로 들어갔다. 모곡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곡 주인은 아마 이미 빙하 위에 세워진 저작거리로 옮겨갔을 테고 이 집은 비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미 꽁꽁 얼은 문을 간신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뼈를 에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단지 이하가 정말 약속대로 내일 아침 일찍 나찰패를 그에게 건네주어 그것을 가지고 속히 이곳을 떠날 생각뿐이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는 이곳의 휘황찬란함과 아름다움에 짜릿한 흥분마저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낡은 탁자 위에는 기름 등잔이 놓여져 있고 등잔에는 기름이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등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요 이틀 동안 왜 이렇게 기분이 울적한지 그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심지어 다시 고송을 찾아가 실컷 퍼마시고 싶은 충동까지 느낄 정도였다. 한데 이상한 일은 이곳에 오자마자 새한 사무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니 얼음 위에 세워져 있는 저작거리는 여전히 휘황찬란한 등불이 밝혀져 있었다. 밤이 유난히 빨리 찾아오는 곳이어서 그렇지 늦은 밤이 아닐 것이다. 내일 날이 밝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 기나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한단 말인가? 육소봉은 술단지를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홀연 바깥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 누가 이런 곳에 온단 말인가?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뛰쳐들어왔다. 설광을 빌려 어렴풋이나마 보니 몸에 긴 피풍을 두르고 손에는 무엇인가 한 보따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추위 때문인지 손을 계속 떨고 있었다. 그는 보따리 안에서 화석자를 찾아내 기름 등잔에 불을 밝혔다. 그리고 나서야 고개를 돌려 육소봉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추측대로 이곳에 있군요. 그녀의 얼굴은 추위로 인하여 하얘졌고 코는 빨개져 있었다. 그러나 웃음만큼은 봄꽃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뜻밖에도 진정정이었다. 육소봉은 별로 놀라지 않았지만 묻지 않을 수는 없었다. 당신은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소? 진정정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난 당신이 커다란 술단지를 안고 이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이 주위는 바람을 피할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난 비록 똑똑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미련하지도 않죠. 육소봉이 말했다. 그럼 일부러 나를 찾아왔단 말이오? 진정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육소봉이 다시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진정정은 탁자 위에 있는 보따리를 가리켰다. 당신을 위해 술과 안주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보따리를 풀면서 다시 말했다. 어쨌든 당신은 우리 손님이잖아요. 손님을 굶긴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육소봉은 그녀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하는 곳에 왔군요. 진정정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뜻이죠? 육소봉은 잠옷 진지한 음성으로 말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원래 생마요. 당신은 내가 겁나지도 않소. 진정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두려워했다면 무엇 때문에 왔겠어요? 만약 이 말이 정향이의 입을 통해 나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도발성이 가득 담긴 발언이고, 만약 초초의 입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정의 태도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이 성인군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성인군자처럼 날 대해주리라는 것도 알고 있죠. 진정정이 방금 한 말은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여자가 이러한 태도와 말투로 남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육소봉의 상황은 정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는 극도의 패배감에 빠져 있었다. 초초 이하 단가경에게 분노를 느낄 뿐 아니라 자신에게 더욱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이틀 동안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후회스럽기만 했다. 그것은 좀처럼 느껴보지 못한 낭패감이었다. 진정정이 다시 말했다. 내가 일부러 당신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가져왔으니 성의를 봐서라도 좀 먹어주세요. 육소봉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난 단지 한 가지가 먹고 싶을 뿐이요. 무엇을 먹고 싶죠? 육소봉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단호했다. 당신. 반항은 없었다. 싫어하는 몸짓도 없었다. 심지어 거부하는 동작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어떻게 발전하든 모두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 같았다. 진정정의 반응은 비록 열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남자를 받아들이는 일은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성남 파도는 조용해지고 물결은 잔잔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실을 가다듬고 나서 고개를 돌려 육소봉에게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는 무엇을 먹고 싶죠? 육소봉은 웃으며 말했다. 뭐든지 먹고 싶소. 설령 당신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온다 하더라도 나는 단숨에 먹어치울 수가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 응시했다. 두 사람은 서로 충분한 만족을 느낀 모양이었다. 육소봉은 그녀를 쳐다보며 흐뭇함과 만족감 외에도 고마움을 느꼈다. 조금 전만 해도 팽배해 있던 낭패감이 마치 봄눈 녹듯 전부 사라진 것 같았다. 온몸에서 갑자기 새로운 기운이 샘솟는 것 같았다. 여인은 한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진정정의 눈동자는 유난히 빛났다. 그것은 만족의 빛이었다. 이제서야 한 가지 일을 깨달았어요. 무슨 일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만약 소금을 넣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먹기 어려울 거예요. 육소봉은 미소를 지었다. 죽을 정도로 먹기 싫겠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어째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진정정이 생긋 웃었다. 아무리 좋은 남자라 하더라도 만약 여자가 없으면 틀림없이 나쁘게 변할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 무사내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기에 충분한 홍조가 번졌다. 그녀의 웃음은 초여름의 노을과 같았다. 육소봉은 다시 가슴이 설레어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이번엔 진정정이 가볍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정색을 했다. 나는 원래 당신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줄 게 있어서 왔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당신이 울적한 것 같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지요.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소? 진정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육소봉이 조금 전보다 훨씬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서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육소봉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서둘지 않을 테니 어서 말해보시오. 그는 비록 입으로는 서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성급해졌다. 단가경이 죽었어요. 이하의 손에 죽은 것이죠. 육소봉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하가 그녀를 죽였다고? 이유가 무엇이오? 모르겠어요.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았소? 묻지 못했어요. 이하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정말로 사라진 거예요. 우린 충분히 시간을 두고 찾아보았지만 그녀의 그림자조차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육소봉은 펄쩍 뛰었다. 진정정의 말이 계속됐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펄쩍 뛸 걸 알았어요. 그녀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나찰패를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모르니까요. 육소봉은 다시 펄쩍 뛰었다. 더욱 높이 뛰었다. 진정정이 말했다. 그 12개의 상자도 그녀가 혼자서 사람을 시켜 어디론가 보냈는데 아무도 그 보낸 장소를 모르고 있어요. 육소봉은 소리쳤다. 이러한 일을 왜 이제서야 말해주는 것이오? 진정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펄쩍 뛰니 만약 조금 전에 말했다면 당신의 주먹이 내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육소봉은 자리에 앉았다. 더 이상 뛰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진정정이 다시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은 상자를 먼저 그녀에게 내준 것이죠.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상자도 사라지고 그녀도 사라졌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당신은 이미 내 입을 틀어막을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겠군. 진정정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끝을 쳐다보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당신의 책임 추궁을 두려워했다면 나도 역시 달아났겠지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흘렸다. 육소봉은 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염려 마시오. 그녀는 도망가지 못할 것이오. 진정정이 말했다. 그녀를 찾아낼 자신이 있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저번에도 그녀를 찾아냈듯이 이번에도 틀림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오. 그는 비록 입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그는 단지 진정정을 위로해주고 싶을 뿐이었다. 누구든 한 여인과 모종의 예사롭지 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설령 그녀가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녀를 위로해줄 것이다. 남자는 왜 늘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일까? 육소봉은 속으로 탄식을 했다. 정말 노실화상이 부럽군. 차라리 그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중이나 될 것을. 그녀는 단가경을 죽인 후 죄책감을 느껴 달아났겠군. 네. 당시 진정정도 웅구도방에 있었을 텐데.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보지 못했단 말이오? 난 보지 못했어요. 진정정이 말을 계속했다. 내가 단가경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그녀를 보지 못했단 말이오? 진정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곳에는 날이 어두워지기 무섭게 모두들 집 안으로 들어가지요. 유난히 추웠고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육소봉은 잠시 생각해본 후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밖에서 휘젓고 다니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어. 진정정이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죠? 육소봉이 대답했다. 노사냥이요. 진정정이 말했다. 바로 그 큰 항아리 속에 살고 있는 늙은 괴물을 말하는 것인가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그 큰 항아리를 보았소? 진정정이 말했다. 내가 이곳으로 올 때 그쪽에서 불길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집이 타는 것 같았어요. 육소봉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쪽에는 다른 집이 없소. 그 항아리가 탈 리도 없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당장 그곳으로 가봐야 하지 않겠소? 확실히 추운 날씨였다.
바람이 불어오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뼈를 에일 듯한 추위를 느꼈다. 큰 항아리를 보기도 전에 그들은 바람에 실려오는 독한 술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다. 육소봉은 추위 때문에 코가 떨어질 것만 같았지만 술향기는 정확하게 맡을 수가 있었다. 그는 즉시 눈살을 찌푸렸다. 큰일 났군. 진정정이 말했다. 뭐가 큰일 났다는 것이죠? 육소봉이 말했다. 어떠한 술이라 하더라도 만약 뱃속에 담고 있으면 향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풍겨올 수는 없소. 진정정이 말했다. 그럼 술에 불을 붙이면 향기가 멀리 퍼지겠군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노사냥은 절대 술에 불을 붙이지 않을 것이요. 그는 여지껏 술을 뱃속에만 부은 사람이요. 진정정도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당신은 다른 사람이 그 항아리에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 항아리는 불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불타 죽을 수 있을 것이요. 진정정이 말했다. 누가 불을 질렀지요? 무엇 때문에 그를 불태워 죽이려 하는 것이죠?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 뱃속에 너무나 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부은 듯 다른 사람에 비해 쉽게 화를 당할 수 있다. 불길은 이미 사그라들었다. 그들이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항아리는 이미 시꺼멓게 그을려 있었다. 주위에는 시꺼멓게 타버린 장작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바람 속에는 여전히 술향기가 실려 있었다. 높이 쌓아 올린 장적 더미에다가 항아리 속에 술이 잔뜩 있으니 불길이 대단했을 것이다. 노사냥이 아니라 설령 항아리 속에 물소가 몇 마리 있다 하더라도 모두 불에 타 익었을 것이다. 진정정이 말했다. 술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불이 꺼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 볼 테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는 몸을 솟구쳐 오르더니 갑자기 다시 내려섰다. 왜 다시 내려왔어요? 들어갈 수가 없소. 왜죠? 안에는 잔뜩 얼음이 얼어 있어. 설령 끓는 물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즉시 결빙될 텐데. 누가 이 커다란 항아리 속에 물을 잔뜩 부었단 말이죠? 잔뜩 얼음이 얼어 있으니 안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육소봉이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건 아마 하늘만이.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팍 하는 소리가 들리며 항아리가 커다란 금이 가며 쪼개졌다. 이어 다시 팍 하는 소리가 들리며 다시 커다란 금이 생기며 갈라졌다. 이 정교하게 만든 커다란 항아리는 삽시간에 사분오열되며 무너져 내렸다. 항아리는 깨졌지만 안에 있는 얼음은 깨지지 않았다. 담담한 별빛을 받아 마치 빙산처럼 우뚝 서 있었다. 투명한 빙산 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화접자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진정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녀는 화접자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어 불을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가슴이 철렁했다. 진정정은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심지어 육소봉도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런 해괴하고 가공스러운 일은 본 적이 없었다. 불빛이 비춰진 투명한 빙산은 마치 거대한 벽옥수정을 연상케 했다. 그리고 불빛이 흔들림에 따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한데 그 수정 속에 두 사람이 꼼짝도 하지 않고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알몸이었다. 한 사람은 머리를 위로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발을 위로 하고 있었다. 그 중에 깡마른 한 사람은 바로 노사냥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방이 풍만했는데 놀랍게도 이하였다. 두 사람의 눈동자는 모두 돌출된 채 위쪽과 아래쪽에서 진정정과 육소봉을 노려보고 있었다. 진정정은 결국 비명과 함께 까무라쳤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응구도방의 침실에 있었다. 방 안은 청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모든 물건이 다 최고급이며 가장 적당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단지 의자 위에 깔려있는 두껍고도 큰 공가죽만이
약간 눈에 거슬렸다. 하지만 일단 그곳에 앉으면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는 구색이었다. 육소봉은 바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렇게 포근하고 편한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진정정은 깨어난 지 오래됐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화로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등불도 아주 밝게 밝혀져 있었다. 조금 전에 겪었던 일은 마치 유년 시절의 악몽처럼 아득하게 먼 곳으로 밀려나 있었다. 진정정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절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그 두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놀라서 죽었을 거예요. 육소봉은 진정정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진정정은 그를 쳐다보며 다시 말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소봉은 되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원래 그 항아리에는 물이 없었으니 얼음이 얼 이유도 없었소.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부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물이 가득 담겨져 있으니. 진정정이 말했다.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육소봉은 직접 그녀의 물음에 대담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어제 내가 갔을 때 그 주위에는 분명 많은 눈이 쌓여 있었소. 한데 오늘은 보이지 않더군. 그 눈이 다 어디로 갔지? 진정정은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그 항아리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항아리 밖에서 불을 지피면 항아리 속에 있는 눈은 물로 변할 게 아니겠소? 진정정의 눈동자가 변했다. 그리고 불길이 꺼지고 나면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은 곧 얼어붙겠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물이 얼어붙기 전에 이하와 노사냥은 이미 누구에 의해 그 속에 쳐넣어진 것이요. 진정정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단가경을 죽인 후 노사냥을 찾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친구였고 또한 노사냥은 비록 나이는 많지만 몸은 매우 건강했다. 그리고 이하는 마침 남자가 필요할 때였다. 진정정은 이러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육소봉이 틀림없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한참 달아올랐을 때 피살됐을 것이요. 진정정이 물었다. 누가 그들을 죽였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도 역시 나찰패 때문이었겠지. 진정정이 말했다. 하지만 이하를 죽여버리면 나찰패를 손에 넣을 수 없잖아요.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었다. 설령 자신이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막고 싶었겠지.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가 이하를 죽인 후 왜 그렇게 많은 힘을 들여 눈을 물로 녹이고 다시 이하를 얼음 속에 쳐넣었죠? 어쩌면 처음에는 얼음이 얼기 전에 나찰패를 내놓으라고 위협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만약 나찰패를 내주면 틀림없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 나찰패는 틀림없이 원래 숨겨놓은 곳에 아직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이하가 이미 죽었으니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육소봉은 의자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 친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단지 두 사람만 믿을 수 있다고 했소. 하나는 노사냥이고 또 하나는 바로 당신이요. 진정정은 놀라는 듯 했다. 당신의 친구는 누구죠?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그녀는 또한 당신의 친구이기도 하오. 그리고 당신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소. 진정정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정향이란 말인가요?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알죠?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었다. 난 단지 당신이 그녀가 내 친구라는 것만 알길 바랄 뿐이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묻지 않는 것이 좋겠소. 진정정은 그를 응시하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당신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녀의 친구가 바로 내 친구라는 것도 알아주기 바래요.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나를 속이지 않겠지요. 진정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 나찰패를 숨겨놓은 곳을 안다면 틀림없이 나에게 말해주겠지요. 진정정이 말했다. 하지만 난 정말 모른다고요. 육소봉은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하를 그렇게 잔인한 수법으로 죽인 것을 보면 살인자는 틀림없이 미치광이일 거요. 한데 이곳엔 반미치광이가 있어. 진정정이 물었다. 그게 누구죠? 육소봉의 대답은 간단했다. 이신동이요. 진정정은 놀라 말했다. 그럼 당신은 그가 자신의 친누나에게 그런 잔인한 독수를 썼다고 생각하나요? 육소봉은 대답하기도 전에 바깥에서 한 사람이 뛰쳐들어오며 손뼉을 쳤다. 그녀가 드디어 나에게 시집을 오겠대요. 난 드디어 마누라가 생겼어요. 당신들도 날 축하해주겠지요. 뛰쳐들어온 사람은 바로 이신동이었다. 그는 여전히 붉은 장포를 입고 머리에는 그 커다란 녹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뜻밖에도 얼굴에는 분칠을 했다. 지금의 그 모습은 더욱 미치광이 같았다. 그는 정말 미친 것일까? 아니면 미친 척하는 것일까? 진정정은 궁금한 듯 물었다. 누가 당신에게 시집을 온대요? 이신동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물론 나의 색시죠. 진정정이 다시 물었다. 당신의 색시는 지금 어디에 있죠? 이신동의 대답은 간단했다. 물론 화촉동방을 밝힌 방에 있죠. 그는 손뼉을 치며 다시 말했다. 화촉동방에 불 밝혀라 아름다운 새색시가 기다린다. 예쁜 새색시 사랑스러운 새색시. 그는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정정이 육소봉을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은 새색시가 누구인지 보고 싶지 않나요? 육소봉이 대답했다. 보고 싶소. 이신동도 당연히 자신의 침실이 있었다. 지금 침실에는 한 쌍의 붉은 촛불이 밝혀져 있고 침상에는 정말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새색시가 있었다. 그녀는 비스듬히 침대맡에 기대어 서 있었고 이신동은 바로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그는 계속 희죽희죽 웃으며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랫소리는 정말 귀에 거슬렸다. 진정정은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는 당신의 노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니 제발 입을 다물어 줄 수 없겠어요? 이신동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색시는 정말로 예뻐요. 보고 싶지 않나요? 진정정이 그의 말을 받았다. 보고 싶어요. 이신동은 즉시 그 얼굴을 가린 붉은 보자기를 떼어내려다가 갑자기 손을 거두며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우선 그녀에게 물어봐야지 수줍어서 싫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는 정말 몸을 숙여 새색시의 귀에 대고 몇 마디를 했다. 새색시는 전혀 입을 열지 않는 것 같았다. 심지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신동은 좋아하며 외쳤다. 승낙했어요. 이왕이면 술도 한 잔 달라는군요. 이윽고 그는 다시 손을 내밀어 이번엔 정말 새색시의 얼굴을 가린 붉은 보자기를 젖혔다. 육소봉과 진정정의 마음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온몸은 마치 빙하 속에 빠진 듯 얼어붙었다. 심지어 조금 전에 얼음 속에 박혀있는 두 남녀를 보았을 때보다 더욱 놀랍고 더욱 구역질을 느꼈다. 새색시의 얼굴에도 두터운 분칠이 칠해져 있었다. 그러나 눈은 썩은 동태 눈깔 마냥 돌출돼 있었다. 이 새색시는 놀랍게도 죽은 사람이었다. 소당. 진정정은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다. 단가경. 이신동은 여전히 너무 기뻐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웃으며 술잔을 내게 받쳐들고 앞으로 다가와 진정정에게 한 잔을 건네주었다. 당신 한 잔, 나 한 잔, 그도 한 잔, 새색시도 한 잔. 육소봉과 진정정은 그가 건네주는 술잔을 마다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모두 마음이 괴로웠다. 이 사람은 정말로 미쳐버린 것 같았다. 이신동은 이미 침대 머리맡으로 가 앉았다. 그는 술 한 잔을 새색시에게 건네주며 희죽 웃었다. 우리 같이 이 얼큰한 술을 마셔요. 술을 다 마시고 나면 나는 저들을 쫓아버릴 것이오. 약속하오.
새색 씨는 물론 손을 내밀어 그가 건네주는 술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눈을 부라렸다. 왜 안 마시는 거지? 생각이 달라진 거야? 나에게 시집 오기가 싫다는 것인가? 진정정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모르나요? 그런데 왜? 이신동은 갑자기 펄쩍 뛰며 찢어지는 음성으로 외쳤다. 누가 그녀가 죽었다고 했죠? 누구요? 진정정이 대답했다. 내가 말했어요. 이신동은 그녀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진정정이 말했다. 그녀는 확실히 죽었어요. 당신이 정말 그녀를 좋아한다면 이젠 편히 잠들게 해주어야지요. 이신동이 갑자기 앞쪽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안 죽었소. 그녀는 내 색시야. 그녀는 죽어서는 안 돼. 그는 진정정의 멱살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진정정은 놀란 나머지 안색이 새파랗게 변해 냅다 그의 뺨을 갈겼다. 철썩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신동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러자 방 안은 갑자기 무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이신동은 넋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그곳에 서서 초점을 잃은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은 얼굴에 칠한 연지와 뒤범벅되어 마치 선혈과도 같았다. 진정정을 쳐다보고 있는 초점 잃은 그의 눈은 차츰 비애와 분노가 서렸다. 진정정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두어 걸음을 물러나며 몸서리를 쳤다. 이신동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요, 그녀는 죽었어요. 난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도 알고 있어요. 진정정이 말했다. 그게 누구죠? 너야, 바로 너. 난 내가 양말로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을 직접 봤어.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침대로 달려가 단가경의 옷깃을 풀어 헤쳤다. 그녀의 목에 졸린 흔적이 역력했다. 자, 보라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한 짓이야.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 진정정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한 다급해져 몸을 부르르 떨었다. 미쳤군. 정말 미쳤어. 다행히 어느 누구도 너의 그 미친 말을 믿지 않으려 할 거야. 이신동은 더 이상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고 단가경의 몸 위에 쓰러져 내리며 대성통곡을 했다. 내가 왜 줄곧 누나 밑에서 살아왔는지 알아? 그것은 너를 짝사랑했기 때문이야. 나는 언젠가는 너를 내 색시로 만들고 싶었어. 비록 돈은 없었지만 나무자는 나에게 3만 양의 은자를 주기로 이미 약속했어. 나는 3만 양의 은자 때문에 누나까지 버렸는데 너는 왜 죽었지? 육소봉은 슬그머니 일어섰다. 이곳에 더 머문다면 자신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된다.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비극이 되기 십상이다. 인생은 왜 이렇게 많은 비극이 던져지는 것일까? 바깥은 어둡고도 추웠다. 육소봉은 밖으로 나가 깊이 숨을 쉬고 갑자기 허리를 구부려 계속 구토를 했다. 밤은 이미 깊었다. 육소봉은 이미 혼자서 반 시간 동안 이 저자거리를 거닐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던 별빛이 하나둘씩 꺼져갔다. 그는 무작정 걸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니 냉홍아의 약포 앞에 멈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문 안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새어져 나왔다. 그는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가고 싶은 잠재의식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걸음을 멈추었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자신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난 이미 이곳에 왔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문은 걸려있지 않았다. 그가 가볍게 밀자 열렸다. 방 안에는 등불이 밝혀져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간 것일까? 육소봉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이 방 저 방을 뒤져보았다. 침실에도 사람이 없고 주방에도 사람이 없었다. 주방 뒤쪽에 작은 문이 있는데 바람에
삐그덕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냉홍아는 혹시 또 잠이 오지 않아 작은 문으로 빠져나가 그 흑곰을 보러 간 것이 아닐까? 신비스러운 밤, 신비스러운 빙하.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흑곰.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는 도처에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신비와 공포가 잔뜩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성큼성큼 바람을 뚫고 앞을 향해 걸어갔다. 오늘 밤에는 또 어떠한 일에 봉착하게 될 것인가? 그는 예측을 포기하고 냉홍아를 찾기로 결심했다. 냉홍아마저 이 신비스러운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었다. 냉홍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흑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멀리 차가운 별빛이 보였다. 그는 별빛을 향하여 걸어갔다. 별빛이 반짝이는 사이에 그는 갑자기 처절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비명소리는 별빛 아래서 들려온 것이다. 처절한 여인의 비명소리였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갔다. 별빛은 빙하 위에 비춰졌고 은처럼 반짝이는 빙하 위엔 놀랍게도 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핏자국은 계속 이어져 있었다. 그 핏자국을 따라 30분쯤 걸어가자 냉홍아가 꼼짝도 하지 않고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몸은 완전히 얼음처럼 굳어져 있었다.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돼 있었고 5줄기의 선명한 발톱 자국이 나 있었다. 치명적인 상처였다. 그녀는 결국 흑곰을 본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흑곰은 더 이상 욕망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 굶주린 야수가 왜 그녀의 시체는 건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녀의 몸에는 이빨 흔적이 없었다. 흑곰이 그녀를 몰고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어온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악하듯 이 길을 기어온 것일까? 그녀의 몸은 구부러져 있었고 손은 앞쪽으로 쭉 뻗쳐 있었으며 손가락은 이미 얼음 속에 박혀 있었다. 무엇을 따내려고 한 것 같았다. 이 빙하 밑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인가? 그녀가 파내려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마지막 남은 몇 개의 별이 갑자기 사라졌다. 빙하는 완전히 어둠으로 뒤덮였다.